자,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라는 하면 일단 땅 건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삽하고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 형태를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 건드려 들어가는 이 사인이 건드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갑이 건드려 들어가는 거. 요걸 이제 개발행위라고 하고 개발행위 건물 토토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 토토토 해서 자, 요거 할 때는 허가받자 인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한번 볼 거예요. 이 위에 거 보고 이거 끝나면 이제 밑에 거를 좀 볼 건데요. 이 절차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체계도에 보면 거기에 여기에 사 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 쪽에 그걸 좀 펴놓고 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한번 봅시다. 기본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210페이지. 210페이지 보면은 밑에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예, 거기 보니까 가로 1번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오른쪽에 211조.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까지 미출고요. 허가권자죠? 쭉 미출고 놓고 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자,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을까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밑줄 거예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다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안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의 경우에 이제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허가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우선 이 면적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 도표가 나오고 있죠. 도표 나와요? 그 도표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도표를 암기해 줘야 돼요. 요게 미만이 될 때 이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 이게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지. 요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허가를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보존녹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 미만, 농림지역은 3만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이게 바로 허가 기준 대상 면적이에요. 허가 기준 면적. 자, 그래서 거기에 도표에다가 허가 기준 면적이라고 딱 써요. 이 기준에 맞을 때 이제 허가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허가 기준 면적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허가 기준 면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하는 거죠. 허가 기준 면적이 이렇게 갈 거예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걸 정리해 보면 그 다음에 5천 제곱미터예요.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1만 제곱미터 만주 상자 이렇게 갈 거예요. 만주 상자 생산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농국공으로 갈 거예요. 농국공 농광공 해서 농국공 3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5보자로 갈 겁니다. 5보자 해서 일단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주 상자가 있는데 이 만주 상자에 이 만주가 델리 만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3만 원짜리 농국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따르세요.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국공 5보자 만주 상자 생산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국공 5보자 만주 상자 생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입니다. 녹지지역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공업지역이 3만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보존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 이게 5천입니다. 이어야 돼요. 따라서요.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국공 5 보자. 자, 요 규모가 될 때 이제 허가를 하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 보면 거기에 212쪽에 양가로 3번에 의견 청취란 표현이 나와요. 의견 청취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213쪽에 제일 밑에 양가로 5번을 보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와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밑줄 거예요.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이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이죠. 15일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네 번째 줄 가요. 열고 닫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며칠 이내 허가한다. 15일 이내 허가한다. 그 처분을 할 때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자, 일단 넘어가세요. 214쪽에 조건부 허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조건부 허가. 자, 조건부 허가에 네모 딱 엮어놓고 별표를 딱 쳐요.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거예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밑줄 그어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나중에 볼 거니까요. 217쪽을 가고 있습니다. 자, 217쪽 봤어요? 거기에 11번 중공검사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중공검사 대상, 검사 대상이 나오는데요. 다음에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밑줄 긋습니다. 허가권자죠? 이 허가권자에게 중공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박스에 별표 딱 치고 중공검사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중공검사 대상 건물 토토토인데 거기에서 뭐가 빠지냐면 잘 보세요. 물건 쌓아놓기 토지분할 한번 보세요. 토지분할 가지고 시험 문제 계속 냈거든요. 토지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지분할 써놓고 물건 쌓기라고 써놓고 X 해놓습니다. 자, 물건 쌓아놓는 거 하고 토지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19쪽에 보면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좀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226쪽을 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나와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요. 자, 228쪽을 보면 2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네모 한번 딱 엮어놓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온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스크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스크린을 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게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다 보니까 평창에서 임야입니다. 임야를 갖다가 3,000제곱미터를 사들였어요. 누가? 갑이. 누가? 강호동이. 옛날에 강호동이 한번 사들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방송 조금 안 나왔던 적이 있었죠. 자, 그걸 조금 연상합니다. 뭐 하려고? 펜션 열채 지으려고. 자, 그러면 땅 건드리잖아요. 펜션 지으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땅 건드리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를 무슨 허가라 그런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건축 허가라고 한다면 안 돼요. 자, 펜션 지으려고 그래요. 임야에다가 땅 건드리잖아요. 자,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무슨 허가라 그런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자, 허가권자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지죠? 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땅 건드릴 때 허가 대상은 뭐가 허가 대상이다? 건물 토토토입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거, 건축물 건축하고, 자, 공작물 설치하는 거죠? 공작물 설치하는 거. 건물, 물건 쌓아놓는 겁니다. 물건 쌓기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건물 토토토. 토지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는 거죠? 건물 토토토 채취하는 거.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합병이에요. 분할입니다. 이걸 합병으로 고쳤어요. 시험 문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합병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토지 합병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분할입니다. 분할. 자, 이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때 갑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죠. 뭐와 함께 제출하냐면 계획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획서는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펜션 열채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에 도로가 있으면 지입로까지 확보하고 상하수도, 전기, 공급 설비 이런 것도 다 설치하겠다. 통신 깔겠다. 이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필요 용지까지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해야 돼요. 여기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뛰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해 방지하겠다. 유해 방지하겠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암석지대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어주면 이제 발파 작업도 할 겁니다. 펜스 치고 다 해야 되겠죠. 돌멩이 안 튀게.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하겠다. 환경오염 이거 방지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 아파트 짓는 것도 개발행위예요? 아파트 짓는 거. 개발행위다, 개발행위 아니다. 개발행위라니까. 아파트 짓는 거 다 건물 짓는 거야. 거기 보면 아파트 지을 때 분진 날리지 말라고 막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입구 쪽에 보면 물웅덩이 이렇게 통과하고 레미콘 차량이 다 이런 거 하는 거야. 계획서에 다 들어가요. 자, 다 해놓고 조경이라든지 또는 경관 조치 해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거든요.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구역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걸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어디에 한번 나오느냐면 우리 210쪽 다시 한번 봐요.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신청서 제출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갑입니다. 지금 펜션 열채 짓겠다 하는 자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이거는 거 아닙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동그라미 2번. 유해 방지 밑줄 동그라미 3번. 환경오염 방지 밑줄 동그라미 4번.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경관 조경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관한 계획서
계획서 네모였고요. 를 첨부한 신청서 네모였고요.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예요. 신청서하고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자 이렇게 됩니다. 허가권자한테. 자, 그런데 이 경우 별표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밑줄 그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필요한 용지 확보하겠다 해서 제출하지 않는 게 무슨 구역이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제출했어요. 제출하면 자, 이렇게 허가권자는 갑에게 며칠 이내에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 심의 기간이 있었거나 협의 기간이 있었다면 심의 협의 기간은 제외하고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포함한다면 넘어질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일 이내. 자, 213쪽 다시 한번 봅시다. 213쪽 제일 밑에 보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오죠. 5번. 213페이지, 1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두 번째 줄 봐요. 15일이죠? 자, 가로 열고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는 자, 이 부분 밑줄 거예요. 세 번째 줄 끝에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밑줄 별표.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야 포함한다야?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용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내용 지금 한 겁니다.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는데요. 심의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야 포함하고야? 제외하고. 포함한다면 15일이 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평창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의견 청취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의견 청취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자입니다. 이자. 이렇게 평창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를 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 시행자예요. 요 시행자. 요 시행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다 하면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서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게요. 212쪽 가고 있습니다. 212쪽을 보면 의견 청취란 표현 나오죠. 1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땡땡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밑줄 그어요. 끝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또 공부를 할 거니까요. 놓아두고요. 자, 넘어가서 214쪽입니다. 214쪽. 214쪽. 거기에 조건부 허가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기반시설 너 설치할 거야? 이런 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할 거야? 조경, 경관 다 해놓고 할 거야? 하면 허가 내주고 안 넣는다면 허가 안 내줄 거야. 이걸 한다면 허가 내주겠다, 안 하면 안 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항상 떠요. 그러면 안 돼요. 건축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거 한다면 해주고 안 한다면 안 내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조건을 붙이는 건데요. 자, 이런 우리 행정처분을 뭐라 그러냐면 재량적 행정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재량행위에 해당이 돼요. 재량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표현합니다. 허가 기준에 맞다 하면 무조건 처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이 돼요. 허가에 맞는 이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속행위인 건축허가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나와요. 이 조건을 붙일 때는 너 가봐. 너 이거 할 거지. 이거 안 넣는다면 허가 안 내줄 거야. 이거 한다면 내가 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다가 붙일 때는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 갑에 있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입니다. 갑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할 때는 도시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이거 도로 이거 내겠다는 거, 이 그림 떠올려야 돼요. 요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14쪽. 자, 조건부 허가. 자,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장군수는 끝줄 보세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위의 조건을 붙이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게 갑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다른 거 보지 맙시다. 다음에 설명하게 이순한테 가게요. 217쪽. 자, 준공검사 갑니다. 210쪽. 자, 여기 보세요. 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나서 요거 이제 다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준공검사권자는 누구냐? 이자예요, 이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니까 불러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다 알려드립니다.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해요. 조건부 허가 이거 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준공검사 대상이 있어요. 대상. 준공검사 대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있잖아요. 요건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입니다. 토속 채취입니다. 토속 채취. 이게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보세요.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는 5가지가 다 받아야 돼, 이걸. 그러나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물건 쌓아놓기 하고 토지 분할 있잖아요. 물건 쌓아놓는 거하고 토지 분할 이 2가지 있잖아요. 이 2가지만큼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허가는 다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는 다 받는 게 아니다. 2가지가 빠지는데 물건 쌓아놓는 거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내용 정리돼요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걸 갖다가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잘 봐야 돼요. 요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도로도 설치해야 되고 상하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겠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맨 앞쪽 용어의 정의 45쪽 45페이지 45페이지 보면 1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2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자, 19번, 20번 앞에서 묶어놓고 별표 칩니다.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이거 9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들어갑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기반 설치하기 곤란한 밑줄 첫 줄 끝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강화 네모 별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잡아갑니다. 곤란하다 이 말은 내용 이해 가요? 기반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건물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야. 그럼 내용 이해가? 다시 기반 설치할 수 없다.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을 무슨 구역이라고 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한다. 꼭 시험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떠요. 이러면 틀립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구역이에요.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설치라는 말을 부담이라는 법률 용어로 바꿨을 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들어갑니다. 45쪽 20번.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밑줄 그어요. 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은 무조건 뭘로 지정되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포함하여 이렇게 떠요. 이러면 틀린단 말이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 설치하기 때문에 무슨 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그어요.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뭐라 그런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한다. 자, 이거 봐요. 포인트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은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부담이라는 말은 설치라는 뜻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지금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반시설 설치하지 못한다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뭐를 강화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구역이니까 이 구역을 뭐라 그런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원위 취합니다. 자, 우선 어디를 먼저 펴느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먼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226쪽 갑니다. 226페이지 갑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거의 매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지정권자 봅니다. 가로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의사시장 놓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여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주거 동그라미 쳐야 돼요. 반원식 동그라미 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 동그라미 쳐야 돼요. 공업 동그라미 칩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입니다. 여기에 녹지 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도시지역은 녹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입니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밑줄 그어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쭉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예. 자, 지정 기준 같은 경우 놓아두고요. 자, 우선 227쪽을 봅니다. 지정 절차를 보세요. 심의라는 말 나오죠. 이거 심의 나와요?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정 동그라미 치고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꼭 시험 문제는 변경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틀립니다. 변경도 똑같은 절차로 간다. 꼭 정리하고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한다. 밑줄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박스에 있는 내용 앞에다가 써놔요. 심의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것도 심의 대상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강조를 할 겁니다. 우선 심의 대상 써놓기만 하고요. 지정했으면 오픈시켜야 돼. 그냥 딱 닫아버려야 돼. 오픈시켜야 되겠지? 자, 고시5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지정권자입니다. 쭉 밑줄 그어요. 개발행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된다 그랬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그 사실을 공고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고시 동그라미 쳐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228쪽 가고 있습니다. 지정효과. 자, 지정효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가 나오죠. 특광시장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강화 동그라미 별표. 완화야 강화야 강화입니다. 이걸 완화로 바꾸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용적률 최대한 대 50% 강화입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최대한 대 50%입니다. 밑줄 그어요. 용적률 최대한 대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설명 들어갈 겁니다. 제 설명 들어야 돼요. 제 설명 듣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이게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위에 거예요. 이렇게 펜션 열쇠 짓겠다고 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하게 되어지냐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면서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 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떠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하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특광시장군수만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도 틀립니다. 조심하고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요. 어디가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하냐 하면은 이런 지역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 업무, 오피스텔, 백화점 등이 질비해 있는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 하면 무조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느냐? 아니라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에서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기반 설치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만약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 설치가 가능하면 이걸로 지정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광주광역시에는 제가 전화 한 통도 안 와봤지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 도시계획과 딱 전화 한 통 하면 알려줘요. 여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어디 지정됐어요? 아,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거 지정 안 됐어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느 정도 보상하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합니다. 여기에 무조건 다 지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에 이거를 할 수 없어야 된다고. 이거에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걸로 지정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기반 설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이걸 도시적으로 바꿔도 안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적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녹지지역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 녹지지역은 이거잖아. 이게 기반 설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반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다가 이게 주상복합 50층 건물 한 10개 동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들어와버리면 초등학교를 갖다가 지어야 되고 초등학교 지을 땅도 없다니까? 지금 여기에는 한 2차선을 갖다가 몇 차선을 확보해야 되냐면
8차선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8차선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15층, 20층 건물이 무더기로 쓰러져 내려요. 이런 데는 이거 못한다니까. 이게 기반 설치가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잘 봐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밀도라는 말은 건축물의 밀도를 뜻합니다. 땅의 밀도가 아니에요. 자, 밀도라는 말은 건축물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밀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폐율과 이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컨트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억제한다, 관리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강화하는 구역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몇 프로까지 강화하느냐? 50%까지 강화한다. 그러나 건폐율은 50% 강화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법령에서 용적률만 수치를 줍니다. 50%. 그리고 건폐율은 그냥 강화만 하겠다는 게 법조문이에요. 따라서 건폐율을 50% 강화한다면 틀려버립니다. 용적률만 50%를 갖다가 기울여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다, 곤란하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건폐율, 용적률, 밀도, 건폐율, 용적률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해요. 이걸 완화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유효지역입니다. 유효지역은 무조건 도로를 상하수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역을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한번 또 보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갑니다. 자, 228쪽입니다. 밑에. 자, 그림 보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걸 봐야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229쪽. 맨 위에 첫 줄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유효지역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야 돼요. 위에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쳐야 돼요.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유효지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요즘에 갑자기 뜨는 문제가 이 지문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해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복을 갖다가 중첩으로 바꿨어요.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중첩도 안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유효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에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그어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그어요. 이런 구역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지정구자 들어갑니다. 양가로 1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본수는 밑줄 그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박스에 있는 내용 일단 별표 쳐놓고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출제 영역이라고 써놓고 다음 기회에 할 겁니다. 놓아두세요. 자, 양가로 2번 지정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밑줄 그어요. 지정권자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밑줄 그었습니다. 주민 동그라미 쳐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밑줄 그어놓고 의견 청취라고 써놓습니다. 의견 청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쳐요. 자, 지정했으면 딱 닫아버려야 돼. 이거 오픈시켜야 돼. 오픈시켜야지. 그래서 고시해야 한다 이걸입니다. 고시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0쪽 가겠습니다. 230쪽 보세요. 지정 기준에서 박스를 보세요. 이거 하나만 우선 볼 겁니다. 다음에 설명 들어갈 거예요. 1호를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요. 별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몇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우리 개발 제한구역은 최소 몇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없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걸려버리면 안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걸리는 말이야.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은 개발제한구역에는 없는 내용이다. 어디에만 있는 내용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반 설치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 설치계획. 자, 수립 및 내용 이렇게 나오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즉 미칠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반 설치계획 수립 미칠고요. 자, 그러면 기반 설치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광시장군수인 개발행 허권자, 지정권자가 이 기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해 가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겠어? 기반시설 설치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세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31쪽에 양가로 3번에 박스 나오죠. 요거 별표 쳐놓기만 해요. 이거 시험 출제형입니다. 시험 출제 나와요. 이거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반 설치 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용 나와요. 거기에 부가대상 한번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치 비용의 부가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해서요. 초과입니다. 초과 동그라미 쳐요. 200제곱미터 초과해야 돼요. 건축물이 신증축 행위로 한다까지만 미출. 신증축 행위야 개축 재축이야. 신축이나 증축 행위야 얼마 초과? 200제곱미터 초과야. 그러면 200제곱미터까지는 기반 설치 비용 납부해야 안 해?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만 이해해. 지금 여기 잡을 거 없고 나중에 다시 이순한테 공부할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자체가 뭐겠어? 그래. 돈 좀 내라 니네. 이 수도 설치하는데 니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비용 좀 내라. 설치 비용 좀. 요 말이라고. 지금 내용 이해 가? 자, 여기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1순환에서는 요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자, 제 설명 들어요.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유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요런 데 이제 지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도로도 깔고 여기에 다가구 주택 원룸이 막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깔아줘야지. 상하수도 설치해야지. 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랬죠. 여기에는 10만 제곱미터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만 있다.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이 대상 면적이 10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지정해서 오픈되잖아요. 곳이 되면 이게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기반시설을 도로를 갖다가 격차형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에요. 잘 보세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그냥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설치 구역이라고 안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구역 앞에는 설치를 부담으로 바꿨고 여기에는 부담계획이 아니고 그냥 설치계획이구나.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뭐 좀 바꿨다 그래서 뭐 틀리진 않지만 내용은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예요. 요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광시장검수가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다. 이 말까지만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231쪽이에요. 231쪽. 나머지는 지금 이순환으로 돌립니다. 양가로 4번에 의제 및 해제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찾았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자, 이 말은 다 나중에 공부하게요.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 동그라미 쳐요. 자,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입니다. 밑줄고요.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1순환. 나머지는 2순환으로 돌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곳이 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뭐가 나와야 돼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기반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계획이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곳이 되고 나서 이게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 실효되는 해제되는 이 사유를 공부를 했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때, 자, 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단순 심의만을 거쳐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심의만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왜 주민의 의견 청취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이 비용 부과해야 되니까 또 납부해 이거. 주민의 의견 청취에 심의 거칩니다. 지방도시기능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하다면 맞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면 틀려요. 요건 심의만을 거치고 요거는 의견 청취의 심의 거칩니다. 이것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 정도만 잡고 가도 시험장에 가도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 1순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게 되느냐 이렇게 떴어요.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뜬다고.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특광시장 문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떴어. OX, X. 이게 그래 심의 거치거나 의견 청취 이렇게 해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이렇게 안 간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결론은.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없어요.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1순환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요걸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요 밑에 칸에 해당이 되는 부분 조금만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를 이제 국토계획법률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도시계획법 들어갈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